1860년부터 1904년까지 살았던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귀여운 여인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 소설 속 문장들은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 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주인공 올렌카는 자신의 의견이 없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이 곧 그녀 자신의 의견이 됩니다. 그녀가 사랑한 첫 번째 남편은 극장 지배인입니다. 올렌카는 입장권을 팔거나 극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들기도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급료를 챙겨주기도 했다. 올렌카의 장밋빛 뺨과 티 없이 맑고 사랑스러운 미소는 매표소에 나타났는가 하면 어느새 무대 뒤나 식당에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어느덧 친구나 친지 등 자신이 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것은 연극이며, 그것을 통해 사람은 진정한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교양매를 갖출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관객들이 과연 이 말에 동의할까요? 올렌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저속한 심파극이라고요. 어저께 개작한 파우스트를 공연했더니 객석이 텅텅 비었어요. 만약 뭔가 저속한 심파극 따위를 공연했다면 틀림없이 대만원이었을 거예요. 내일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공연하니까 꼭 보러 오세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연극이나 배우에 대해 쿠킨이 이렇게 말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곤 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관객들의 교양 없음과 무지함을 탓했고 배우와 악사들의 연습에 참견하기도 했으며, 지방신문에 자신들의 연극을 호평하는 기사가 실리면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직접 신문사로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 첫 번째 남편이 출장 여행 중에 죽고 얼마 후 목재상을 사랑하게 되어 재혼하는데, 이번에는 목재상의 의견이 올렌카의 의견이 됩니다. 해마다 목재값이 20%씩 오르고 있어요. 올렌카는 목재를 사러 오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지금까지는 이 지방의 목재만으로도 장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길레프까지 가서 목재를 구해야 와야 한답니다. 그 운임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지요. 올렌카는 두 손으로 뺨을 감싸며 소름이 돋는다는 듯이 말했다. 그녀는 벌써 오래전부터 자신이 목재상을 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은 목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의 생각은 그대로 올렌카의 생각이 되었다. 남편이 방이 너무 덥다거나 목재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면 그녀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은 놀러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집에만 머물렀고 그녀 또한 그렇게 했다. 매일 집이나 가게에만 있지 말고 어디 놀러라도 가고 그러지.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권하기도 했다. 그러면 올렌카는 정색을 하며 의젓한 자세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같은 장사꾼한테 그럴 여유가 어디 있나요? 남편하고 저는 극장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연극 같은 걸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6년) 후 두 번째 남편이 병으로 죽자 이번에는 이혼남인 군 수의관을 사랑하고, 올렌카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축들의 병에 대해 수의관이 해준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군 수의관은 부대를 따라 다른 도시로 떠났다가 몇 년 후 다시 결합한 아내와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녀 집에 함께 삽니다. 이제 올렌카는 수의관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학교 생활에 대한 소년의 의견이 곧 그녀의 의견이 됩니다.
중학교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졌더군요. 그녀는 시장에서 이런 말로 수다를 떨곤 했다. 정말이에요. 어제는 1학년 아이들에게 우화 암송하기와 라틴어 번역, 그리고 수학 문제까지 숙제로 내줬더라고요. 아직 어린 학생들한테 너무 무리한 숙제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과 수업 이야기, 교과서 이야기 등 사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귀여운 여인 올렌카는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와 군 수의관이 부대와 함께 먼 도시로 떠났을 때 외로움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걸립니다. 식사도 마지못해 하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슬픈 일은 이제 그녀는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주위의 사물들을 보고 또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는 했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기의 의견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 예를 들어 병이 하나 서 있거나 비가 오거나 또는 농부가 집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아도 그 병이 왜 거기에 놓여 있고 비가 왜 오는지 또 농부는 무엇 때문에 집마차를 타고 가는지 등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없었다. 누가 1,000루블을 준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다. 쿠킨이나 푸스토발로프, 군수의관과 함께 살았을 때는 무슨 일이든 설명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도 마음도 텅 빈 정원처럼 비어버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귀여운 여인 올렌카는 정작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그녀는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사랑하는 타인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뿐 홀로 서기를 할 줄 모릅니다. 내가 공감하는 김창옥 작가의 말을 소개합니다. 근데 저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하고 홀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외로워요? 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할 때. 홀로 서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홀로 서면 우리는 훨씬 그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잘 될 겁니다. 귀여운 여인 올렌카처럼 홀로 서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독립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올렌카 같은 자존감 낮고 미성숙한 귀여운 여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위주의 남편들, 독재자들에게 쉽게 세뇌되어 착취당하거나 이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올렌카와 같은 귀여운 여인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명확하고 줏대가 있는 당당한 여인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시경에 나오는 어느 당당한 여인의 노래를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고 생각할진된 치맛자락 걷고 유하를 건너려니와 너 나를 생각하지 않을 바에는 어찌 나라고 다른 사람인들 없겠나. 미친 녀석이 미친 짓 하고 있구나.